또한 구체적인 내 삶에 즉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바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이해와 해석이 아예 없거나 미약한 고만고만한 수준의 책들만 가끔 읽다 보면 잡다한 상식은 늘어날지 몰라도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은 멀어지고 만다. 그래서 항상 책은 조금 읽기 버겁다 하는 수준의 책을 읽으라고 하죠. 그죠? 읽기 쉬운 그런 책은 그냥 취미로 읽게 되고, 내가 본격적으로 독서를 한다 그러면 조금 내가 그냥 슬슬 넘기기에는 버거운, 그래서 조금 생각해보고 따져보며 읽어야 하는 책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런 수준의 유성 같은 책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삶의 깊이와 두께는 늘 제자리 걸음이다. 세상과 인생의 문제를 상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렇고 그런 책들은 옆으로 치워놓고 변화하는 세상과 그 속에 숨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좋은 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은 책에 좋은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이 있다. 항성과 행성 같은 책이 있고 반면에 유성 같은 책이 있다. 이런 구별을 짓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예 책을 유성 같은 책도 안 읽기 때문에 일단은 가까이 책을 먼저 두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좋은 책을 골라야 돼요. 스님이 볼 때 책을 읽는 건 사람을 대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고자 하지만 세상이 좋은 사람만 만나고자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만 만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겠어요? 안 되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안목이 생겨서 내게 좋은 사람이 누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판명 나듯이 책도 자꾸 읽어봐야 이것이 나에게 삶의 길잡이가 되는 책인지 아니면 쓱 한번 읽고 버려도 되는 책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책이라고 해서 꼭 내게도 그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책 읽기나 사람을 만나는 거나 일상을 사는 게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가 경험해보고 또한 거기서 선별을 해야죠. 자, 따라서 22번의 한자어가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죠. 항성할 때는 항상 항자를 써야 하고 23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북극성은 항성에 포함되고 쇼펜하우어는 책을 항성, 행성, 유성으로 비유했고 항성 같은 책은 개인적 삶의 특수성도 풍부하게 해석해 주죠. 그런데 유성 같은 책은 많이 읽어야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 이게 틀렸네. 유성 같은 책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엔 어렵다. 흥미 위주의, 흥미 본위의 책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답은 4번. 자, 24번은 이 노라고라는 어미와 느라고라는 어미의 차이인데 이는 앞서도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죠. 노라고라는 어미를 쓸 건가 느라고라는 어미를 쓸 건가 그 판단은 오직 이 뒤에 바로 뒤에 같은 동사나 형용사가